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핫한 국어 전략 파트너 깡쌤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깡쌤이 이번에는 여러분 또 어떤 특강을 준비했냐면 오늘 깡쌤이죠. 왜? 오늘만 열심히 열강합니다. 오늘만. 그래서 2강에서도 그러겠지. 오늘만 열심히 한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깡하십시오. 깡하십시오. 바로 2강이에요. 깡쌤과 하루 10분 국어 개념을 다지는 쇼쇼쇼입니다. 핵심 키워드로 알아보는 초슬림한 강의예요. 초슬림한 강의라는 건 어떤 걸까? 말 그대로 우리 친구들 진짜 슬림하면서도 핵심만 팍 알아가는 거. 다 뺐습니다. 핵심 깡포인트와 서술형 대세로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열심히 모실게요, 여러분. 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은 갈등에 대해서 모든 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에 콕콕콕 넣어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깡포인트 소개합니다. 깡쌤 강의는 보스장열 인터넷 강의의 트렌드, 트로피, 베스트 퍼펙트. 쌤, 여기는 뭐예요? 널 향한 나의 사랑이지 뭐. 자, 이렇게 사랑까지 넣어드리면서 우리 친구들 첫 번째, 갈등의 종류와 소설 구성 단계에 따른 갈등. 세 번째는요, 갈등의 기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중학교 때 소설이나 희곡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게 누구예요? 그렇죠, 갈등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란부터 알아볼게요. 갈등이란, 얘들아, 우리 갈등, 참 우리나라 말은 한자어가 많죠. 그래서 싫다 그래, 친구들이. 이게 칡, 얘는 등나무. 치과 등나무가 어떻게 됐는데요? 막 얽혔어. 이상하게 꼬였네. 막 꼬인 거 여러분. 그래서 이 갈등은요. 등장인물의 마음속이나 아니면 얘들아 등장인물 사이에 서로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 대립, 모순, 불화. 우리 왜 사이 안 좋을 때 불화라 그러지?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문학 속에선 이렇게 갈등의 의미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미를 더해주는 작품 속의 사운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의 종류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우리는 늘 이 갈등을 많이 합니다. 한 인물의 마음속의 갈등.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천사왕마. 왜? 일단 제가 여기다가는 소설을 썼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좀만 10분만 더 누울까? 다시 말하면 알람 울었어. 일어날까? 아니면 좀 더 잘까? 또 10분 더 잤어요, 오늘. 네.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항상 밥 먹을 때도요. 그렇잖아요. 고민하잖아. 떡볶이? 김밥? 항상 고민하게 되죠. 깡쌤도 구내식당 가면 국내식, 국외식 갈등하지는 않아요, 저는. 두 가지가 있지만 늘 국내식이라서. 자, 일단 여러분 마음속 갈등은요. 그저 내적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손님과 어머니 아시죠? 거기 보면 엄마가 30년대 24살 청산과부야. 근데 5키를 키우고 있어, 6살짜리. 그런데 항상 고민합니다. 왜 사랑손님이 그쵸, 좋아하죠. 그리고 엄마도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삶을 많이 들였죠. 자, 이렇게 고민합니다. 아저씨 향한 내 마음, 그 사랑과 그냥 5키를 키우며 혼자 살아야 할까? 그게 바로 내적 갈등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박완서님의 자전거 도둑에 보면 우리 수남이도 고민하잖아. 주인 영감이 이거밖에 몰라, 돈밖에. 그쵸?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그 세운산과 청계천 그쪽에서 일을 하는데 점점 자기가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아. 너무 막 돈만 밝히게 되고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했던 건 정말 괜찮은 일인가? 정말 약간 쾌락을 느꼈어. 신사의 차에 생채기를 내고 도망쳐 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되게 불안하고 뭔가 자기가 그치 양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속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외적 갈등인데 우리 친구들 소설에서 이 갈등 빼면 정말 시체잖아요. 왜? 재미를 더해주는 작품 속 사운드이니까. 그래서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참 많죠. 여러분도 엄마랑 싸우기도 하고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깡쌤은 심지어 고양이 포비랑도 싸우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보세요. 우리 하늘은 말 것만 해보면 문기가 되게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되게 착한 아이예요. 정직한 아이죠. 근데 우리 수만이 같은 경우는 되게 영악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이야. 게다가 약간 비열하기까지 하잖아. 그렇게 두 아이. 왜? 계속 얘가 돈으로 막 협박하니까. 그리고 동백꽃에 보면 나는 되게 어리숙하죠. 근데 우리 점순이 되게 영악하지 않아요? 계속 괴롭히고. 그래서 둘 사이에 약간 사랑 싸움이죠. 요거는 약간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길동이 빠지면 되게 서운합니다. 홍길동은 아버지라 못하고 형이라 못합니다. 그 이유 단 하나. 이 아이가 능력이 똑똑하더라도 그렇죠. 바로 그 사회가 서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조선 신분제도 여러분 이 아이가 적자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서자이기 때문에 그쵸. 바로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쵸. 어떻게 보면 얘들아 이 어머니도 좀 그렇다? 이 어머니가 아저씨와의 사랑 재혼을 해도 됐었어. 근데 못했던 거는 1930년대
그 약간 시기가 개화기인데다가 그 시대가 약간 여자가 재혼하면 막 환양년 이랬거든. 그러니까 엄마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아마 그런 갈등도 사실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운명과 인물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로미오와 줄리엣 하필이면 왼수 집안이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그럼 사실 되게 있어서는 안 된 일이지만 혈연 관계끼리 사랑을 느끼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김동리의 영마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그쵸 되게 이 성기가 남사당패 외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떠돌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소위 사주팔자니 뭐 타로 같은 것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 태어난 시역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의 팔자가 있다, 운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인물과 운명의 그런 갈등들 어떻게 보면 이건 뭐 과학적이진 않지만 신내림 받고 하시는 분들 역시 운명과 그 인물의 그쵸 갈등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어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애틋한 사연들도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되죠. 자, 마지막은 여러분, 네, 인물과 바로 자연의 그렇지 갈등입니다. 근데 사실 인간과 자연이 싸워서 인간은 이길 수 없어. 어마무시한 쓰나미, 태풍, 허리케인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은은의 가족과 산사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이 그쵸 어마무시한 전염병, 에볼라 바이러스,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랑 싸워왔을 때 이기기란 쉽지 않죠. 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너무나 정말 미친 듯이 폭우가 내려.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도 생기고 그렇죠. 엄청나게 침수가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인물과 운명, 인물과 자연의 갈등이죠. 그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옆으로 가시면 여러분, 네. 항상 그 갈등은요. 소설에서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소설에서 제일 많이 나오긴 한데 여러분 제가 하근찬님의 흰 종이 수염이라고 하는 소설을 예로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소설 구성 단계는 처음에 발단이에요. 그리고 전개, 그쵸? 그 다음에 위기, 그 다음에 절정, 그 다음에 결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거죠. 그쵸? 초록색으로 쭉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5단 구성은 정말 잘합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5단 구성. 그래서 발단 같은 경우는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면서 그렇죠. 갈등이 여러분 단서가 되는 실마리가 나오게 돼요. 하근찬님의 흰 종이 수염 같은 경우는 동길이네 집이 나오거든요. 근데 동길이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6.25 전쟁에 징용에 가셨다가 징용 끌려가셨구나. 50년대. 근데 얘들아 아버지가 팔이 하나 맞습니다. 없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치 총상을 당하거나 전쟁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다리를 잃거나 팔을 잃거나 그렇게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실마리가 되는 거죠. 단서가. 그 다음에 전개 가면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되냐. 물론 발전도 돼요. 여러분. 일단 동길이랑 아버지가 좀 사이가 안 좋아. 뭐라 그러냐면 동길이가 50년대만 하니까 뭐 아무래도 초등학교잖아요. 그렇게 다니는데 그때 학교에서 사춘회비라고 요즘에 말하면 등록금, 육성회비 요런 건데 그거를 안 냈다고 막 뭐라고 하고 벌 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동길이가 아버지한테 말하죠. 내가 학교 안 다녔길랍니다. 맨날 돈 뭐 안 갖고 왔다 뭐라 했싹 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뭐라 해? 시끄럽다 빨리 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도 사실 마음은 안 좋지. 왜? 아버지가 일을 빨리 해서 어떻게든 이 생계를 이끌어 나가서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가슴이 아플 거예요. 게다가 또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또 아빠가 이렇게 팔 하나 없는 거 놀리기 시작하는 거야. 동길이 너그 아버지 왜 팔뚝이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게다가 동길이 니 왜 팔뚝이 새끼 이러고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길이와 그렇지 반 아이들의 뭐가 생기겠니 얘들아? 맞습니다. 바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면서 그렇죠. 갈등이 발전되는 거지. 그리고 위기에서 갈등이 심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동길이 아버지가 원래 목수였어 얘들아. 근데 팔이 하나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민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집안의 가장인데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결국은 극장 선전원이라고. 그 당시 영화를 활동사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영화를 선전하는 극장 선전원이 돼요.
그래서 얘들아 왜 이상한 막 코부리 안경 쓰고 막 털모자 쓰고 막 수염 흰 종이 막 이렇게 오려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선전해. 그날 영화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야. 오늘 밤 영화는 청월튼 사나이 막 이래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당연히 아버지도 그 일을 하시면서 기분이 좋을까? 아니죠. 되게 나 이제 취직했어. 나 있잖아. 극장 선전원이야. 막 이래요. 정말 좋았을까요, 아버지가? 아니죠. 자조적인 웃음이지. 힘든 거야. 사실 이렇게 팔 하나 잃는 거 이분이 원해서 한 거 아니야. 그치? 나라가 그렇게 됐으니까 한 것뿐이야. 끌려갔어. 근데 팔까지 잃었어. 근데 자기가 늘 해왔던 몫도 못해. 그러면서 이거 하래. 어쩌겠어. 할 수 없죠. 그쵸? 그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최고조인데? 갈등의 최고조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동길이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반 아이들하고 어마무시하게 싸움을 붙이게 돼. 왜냐면 그 아버지가 흰 종이 이렇게 달았잖아. 그거를 요 아이들이 막 쇠꼬치 같은 걸 막 이거 수염 가짜다 막 놀리고 막 이거 동길이 아버지네 말해서 막 놀리는 거야. 그때 우리 동길이가 약간 김종국 어릴 때 눈처럼 이렇게 짝지러진 약간 싸움 잘하는 아이거든. 그래서 걔가 걔를 때려요 막.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때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소설은요. 동길과 동길이 아버지 동길 가족에게 닥친 또 사회의 갈등이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극적인 운명만 있지 않았더라도 이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갈등이 해소되는 건 결말 부분이 될 것이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 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한번 갈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렸고요. 참고로 하늘색 같은 경우는 희곡이야. 희곡은 얘들아 연극의 대본이지? 자, 연극의 대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발단전개, 위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야 돼. 하강이죠. 요것은 대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가. 발단, 전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절정이야. 갈등의 최고조 찍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나와. 하강이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결말인 거야.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려드렸고요. 자, 마지막 같은 경우는 우리 갈등의 기능 좀 보겠습니다. 자, 갈등은 재미를 더해주는 소설 속 싸움인데 사건의 원인과 결과, 그쵸? 왜 원인이 뭐라서 이렇게 싸움이 나게 됐는지, 그렇죠? 그런 제시를 해주게 되고요. 작품의 주제를 제시함에 있어서 갈등이 없어서는 밋밋합니다. 그리고 인물의 성격이 나오죠. 어떤 일을 해결할 때 그 갈등 속에 정말 막 싸우는 사람이 있고 말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치? 그런 걸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거든.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원래 남의 싸움 구경하는 거 재밌죠. 그래서 아까도 재미를 더해주는 작품 속 싸움들이라고 했었는데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그쵸? 약간 그 두 사람의 싸움이 극에 달할수록 그렇지? 긴장감도 조성하게 되고 결말에서 그 갈등이 쫙 풀렸을 때 마음이 우리도 안도하잖아. 그치? 그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옆으로 가시면 오늘 서술형 대세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서대는요. 갈등의 두 종류를 설명합니다. 두 문장으로. 그러면 하나는 내적 갈등, 하나는 외적 갈등이겠구나. 굿. 여러분 혹시 현재 나의 내적 갈등이 있어요? 알려주세요. 한번 고민 나누고 위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갈등의 기능은 25자 이내 명사형입니다. 25자 이내면 25자까지예요. 26자 되는 그 순간 틀려요. 명사형은 명사꼴이죠. 그러니까 명사로 끝나든지 뭐뭐하기 또는 뭐뭐함 이런 식으로 예쁘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서대 어때합니까? 당연하지. 바로 질답 게시판이에요. 자, 질답 게시판 오셔서 반드시 문제 쓰고 답 쓰면 깡쌤이 신속하고 정확한 1대1 코칭이 이루어지는데 문제 쓸 때 우리 친구들 뭐도 써라? 당연히 그렇지 조건도. 여러분, 이번 깡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진짜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짧게 압축적으로 했고요. 제가 중간중간 상황극이라든지 이런 걸 넣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잘해주시 바라겠고요. 저 앞에 가서 깡포인트 빨리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 친구들 갈등의 종류, 그리고 구성 단계에 따른 갈등, 갈등의 기능이거든요. 갈등의 종류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어. 이건 마음속. 여기는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인물과 운명, 인물과 자연. 그 다음에 팔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데 그죠? 갈등의 실마리가 보이고 갈등이 시작되면서 발전하고 심화되고 최고조와 해소였습니다.
자, 이번에 갈등의 기능은요. 사건의 인과적인 전개와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고 인물의 성격도 부각하고 독자 흥미도 유발하고 긴장감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아이로 뭐 하는 거 여러분? 복습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초슬림, 초강력, 최단기간 최대 효율을 노린 이번 깡쌤의 깡 하십시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35강까지 알뜰살뜰하게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건 OT 보시고 저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어 사랑, 나라 사랑, 깡 사랑, 독도 사랑, 지구 사랑, 그리고 국사 사랑이고요. 언제나 깡팬 우리 고객님만을 최고로 모시는 그녀 언제나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깡 하십시오. 바로 그 강의의 주역 깡쌤이었습니다.